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그런지 난방비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난방비 절약에 대한 방법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33개월 된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8도에서 20도는 너무 추운 온도인 거예요. 저랑 남편도 비염이 좀 있는데 아이도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콧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는 너무 낮아서 전 적정 온도를 한 23도, 24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원룸에 살다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그때 처음에 아이 낳기 전에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연 난방인데요.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그 기본 난방비라는 게 있어요. 매월 2,500원씩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 분배기에서 그 난방 밸브를 잠근다는 거를 실수로 이제 기본 난방 밸브를 잠근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완전 집이 냉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우리 집이 이렇게 기본 난방이 항상 되고 있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난방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제가 저희 집을 매수할 때 가운데 라인이어서 계약을 했거든요. 신혼을 이제 원룸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현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면이 외벽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풍이 너무 심해서 겨울에 엄청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매수할 때 그 가운데 라인을 선호해요. 그래서 사이드랑 탑층은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위아래 양옆에 다 집이 있다 보니까 옷 좀 껴입고 있으면 난방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전에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아서 겨울철에도 관리비 변동폭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 낳기 전 이야기고 아이 낳고 나서는 난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미처 준비를 못 했어가지고 그때는 난방비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난방비를 지금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갑자기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사이드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 선입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오래되긴 했는데 그 사이드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운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렸는데 그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쪽에는 전부 이제 초소형 평형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 약간 큰 평형들로 이제 양 옆에 사이드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사이드밖에 없으니까 사이드 쪽을 계약을 했는데 그 아파트는 단열에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부모님 이사할 집 계약을 하고 올수리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사이드니까 겨울에 춥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도배 사장님한테 단열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도배 사장님이 와서 보시더니 기본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 같아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도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겨울이 왔는데 실제로 겨울을 지나 보니까 외풍도 없고 남향이라서 참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직접 체험해 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 새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새 아파트들은 그 사이드도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지연 난방이라서 그런가 온도 조절기에 실내 온도밖에 없는데 그 개별 난방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실내 온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온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전에 살던 집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그 온도 조절기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외풍이 들어와서 공기가 빨리 식는 집은 이 실내 온도로 보일러가 돌아가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보일러가 이제 계속 돌아가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이럴 때는 온돌에다가 설정해 놓는 게 난방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온돌이라는 게
그 보일러에서 물을 데워서 각 방으로 보내주는 그 난방수 온도를 말하는데요. 보통 뭐 한 높으면 80도에서 85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15도나 20도 정도 낮게, 그러니까 한 60에서 70 사이, 이 사이로 온도를 설정해 두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좀 그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것저것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온도를 찾아서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원룸 살 때 이걸 몰라서 그 실내 온도로만 해놨었는데 그 집이 외풍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닥에 카페트나 러그 같은 걸 깔아서 그 바닥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난방수 데우느라고 보일러가 덜 돌아가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난방비가 적게 나오겠죠. 저도 그 원룸 살 때 이거를 알고 바닥에 매트며 이불이며 다 깔아뒀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데워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적정 습도를 맞춰주면 공기가 빨리 따뜻해지고, 그러면 보일러가 이제 덜 돌아가게 돼서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인데 저는 50% 정도로 맞춰서 쓰고 있어요. 가습기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저도 처음에 아기 때문에 가습기를 구매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열식은 아무래도 물을 뜨겁게 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기가 혹시 잘못 건드려서 화상이라도 입을까봐 선택할 수가 없었고, 기화식은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거를 청소하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척하기 편하게 생긴 초음파식 가습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식 가습기는 이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운 수증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고 있는데, 뭐 차가운 수증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실내 온도를 그렇게 심하게 낮추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번째는 단열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뽁뽁이라고 에어캡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물로만 잘 붓고 떼고 붙이기가 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시는데, 단 주의할 점이 남향처럼 이렇게 햇빛이 드는 창에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따뜻한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공기가 데워지면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뽁뽁이 에어캡은 북쪽에 나 있는 창처럼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창문에 설치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뭐 동향이나 남향처럼 햇빛이 드는 창문은 어떻게 하냐? 여기는 이제 커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모던하우스에서 구매한 3중지 커튼이거든요. 안에 솜처럼 되어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3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꺼워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잘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도록 열어놨다가 해가 지면 이제 다시 닫아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여름에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또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실내 공기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더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냉방비 아끼는 데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또 저희는 또 사이즈가 작은 거여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랑 뭐 고리랑 봉이랑 다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째 잘 쓰고 있으니까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현관문으로도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집인데도 못 받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해요. 문풍지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잘 나중에 안 떨어져서 지저분해질까봐 문풍지는 또 붙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찬바람이 이제 아래쪽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이소 가서 그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그 아래 바람 막는 걸 사다 붙였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현관 커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압축봉으로 설치하는 건데 이거 겨울 되면 설치해 뒀다가
이제 겨울 지나면 다시 압축봉이니까 떼기가 쉽잖아요. 잘 세탁해서 잘 접어서 두면 되고, 그리고 바람도 잘 막아주고,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5번째는 보일러를 끄지 않는다. 보통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로 하고 나가라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외출 모드를 했을 때는 집이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니까 회사마다 그 외출 모드의 기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 동파가 안 될 정도로만 돌아가게 해놓고, 뭐 어떤 회사는 뭐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추워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온도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다시 따뜻한 온도가 될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 한 21도, 22도 이렇게 온도를 좀 낮게 설정을 해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데워져 있던 공기이기 때문에 좀 한동안 안 돌아가다가 온도가 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이게 더 난방비가 덜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제 난방비 얼마나 나오나 한번 측정을 해봤었거든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6번째는 그 수도꼭지 밸브를 냉수 쪽으로 돌려놓는 건데요. 이걸 제가 옛날에 어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겨울철 되면 난방비 절약하는 법 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물을 틀지도 않았는데 온수 쪽에 밸브가 있다고 해서 보일러가 돌아간다는 게 진짜일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 난방공사 같은 데도 그런 질문 달려있는 거 제가 봤는데 그거랑 뭐 크게 상관없다고 답변 달려있는 것도 보고 그랬었어요. 계속 찾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도꼭지에서 온수로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흘러나오면 아무래도 보일러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냉수 쪽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쓰지도 않는 온수를 틀어서 난방비가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냉수 쪽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또 7번째는 집에서도 내복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보온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기 낳기 전에는 뭐 내복 입고 수면 양말 신고 이렇게 담요 덮고서 소파에 앉아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나서는 이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파 버리고 담요도 잘 개서 넣어두고 이제 바쁘게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저는 패딩 이거 최근에 누가 주셔가지고 이거 잘 입고 있는데, 이거 말고 전에 제가 옛날 20살 때부터 입던 조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자가 달려있어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냥 그거 입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경량 패딩 조끼가 생겨서 이걸 입고 있는데, 이거 입고 있으니까 집안일 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애기 등하원 할 때 그 패딩 안에 이거 입고 가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있고, 또 우리 애기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이것이 애기 내복인데 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작년 겨울 맞았을 때 그 3벌 정도 좀 큰 사이즈 마련해 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잘 입고 올 겨울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런 건 2벌 정도 장만을 해서 세탁하고 번갈아가면서 입고 하는데, 애기는 뭘 자꾸 흘리고 붙이고 하니까 2벌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벌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그 조금 덜 추울 때는 수면 조끼를 입히다가 이제 한겨울이 되면 그 수면 잠옷 있잖아요. 보송보송한 털로 된 그 수면 잠옷을 세 식구 다 입거든요. 그 애기도 그때 재작년에 돌쯤 했을 때 수면 잠옷 위아래 장만했었던 거를 작년까지 입었고, 올해 입혀보니까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평 갈 일이 있는데 지하상가에 지난달에 지나가다 보니까 위아래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벌 장만해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수면 잠옷을 입고 자는데 이게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난방비 절약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난방비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